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이수연입니다. 오늘 저는 이름 뒤에 붙는 이의 사용과 관련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논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는 그 호칭어, 지칭어, 명사구가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문법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 이를 포함하는 이 호칭어, 지칭어, 명사구의 사용과 관련해서 방언과 관련된 또 몇 가지 관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방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논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서론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국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이름, 그러니까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는 경우는 이와 결합한 후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논의가 많았는데요. 소리를 고르는 시가지다부터 해서 송철기 선생님께서는 유정 명사를 만드는 그 접사라고도 하셨고, 또 이광호 선생님께서는 평칭의 인명 명사에 결합한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들리나요? 대체적으로 이 인명의 그 인명명사에 결합하고 또 그 인명의 이 평칭일 때 결합한다는 그런 요소라는 결론에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문을 살펴보면은 어제 나은을 만났어. 어제 나은이를 만났어를 두 개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가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명사구를 만들 때, 그러니까 호칭어, 지칭어와 어울려서 명사구를 만들 때는 나은 언니를 만났어. 이렇게 이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이고, 그다음 또 나은이 언니를 만났어라고 했을 때 의미가 미리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나은인 언니를 만났을 때도 가능하고 또 나은이의 언니를 만났을 때도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이 이름과 그 호칭어, 지칭어가 명사구를 이룰 때 몇 가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렇게 이를 그 괄호 속에 넣어서 수의적인 요소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명사구를 만들 때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를 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이가 결합한 이름이 호칭어, 지칭어와 어울려서 명사구를 형성할 때의 의미와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이런 이 결합형과 비결합형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방언별로 좀 달라지는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포함 그 호칭어, 지칭어, 명사구의 의미와 문법 2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포함하고 그다음 또 호칭어, 지칭어와 어울려서 명사구를 만드는 그런 구성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과 이름, 그러니까 그 전체 이름이 그 결합할 때와 또 이름만 결합할 때 어느 정도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후행하는, 그러니까 결합하는 호칭어, 지칭어에 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명사구 전체의 의미가 또 중의성을 가지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해서 차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3번, 4번의 예를 보면은 홍길동 회장, 그 회장 홍길동, 이 예문에서는 항상 홍길동이 회장과 같은 동지시적인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는데요. 나은 언니, 나은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1번 나은 언니가는 이름이 나은이인 언니, 그러니까 동지시적인 인물을 가리킬 때, 그다음에 이제 나은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해석을 가져서 나은이가 언니인 경우도 가능하고 나은이의 언니를 가리킬 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순바꿈과 관련해서도 이제 홍길동 회장 홍길동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에 비해서 이제 나은 언니는 이제 언니 나은이라고는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제 나은이 언니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가 결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음으로 끝나는 유나 언니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예이기는 하지만은 이 이가 결합하는 경우에 또 특별하게 그 의미 변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논의할 대상은 이렇게 이가 결합하는 이름이 자음으로 끝나는 대상에만 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6번, 7번, 8번의 예문이 있는데요. 나은이 언니를 만났어. 어제 나은 언니를 만났어라고 하는 경우는 그 중의적인 경우를 표시하는 경우와 그다음 이제 어제 나은 언니를 만났어라고 할 때는 이제 동격을 나타냅니다.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선생님이 오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호칭어, 지칭어로 선생님이 오는 경우에는 나은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것이 나은이의 선생님을 의미하지만 나은 선생님 혹은 또 나은 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잠시만요. 나은이의 선생님이 아니라 이름이 나은이 선생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7번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명사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8번은 이제 호칭어 지칭어로 엄마, 아빠 같은 경우가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나은이 엄마라고 하든지 나은 엄마라고 하든지 둘 다 나은이의 엄마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가 명사구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유형별로 의미를 표로 나타내 보면은 명사구에 이가 의미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으로 나누고 그다음 유형 1을 다시 유형 1-1과 1-2로 나누어서 각각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앞에서 또 다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해석을 또 살펴보자면은 사실 나은이 언니가 나은이의 언니로 그러니까 속격으로 해석이 되는 것은 국어의 이제 여타 환경에서의 이름 뒤에 이가 사용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은이 책, 나은이 연필 같은 경우에도 나은이의 책, 나은이의 연필을 의미할 때 이가 생략돼서 나은 책, 나은 연필 이렇게는 잘 사용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의 게재 여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나은이 언니라고 하면은 나은이의 언니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이가 없는 경우에 또 속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의 의미 기능이 무엇일까 하는 것과 함께 또 이의 게재 여부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유형 2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굳이 또 나은이 엄마와 나은 엄마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어떤 활용적인 원리가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을 그러면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의미에 이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명사구가 중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것들은 언니, 오빠, 누나, 형, 고모, 이모, 삼촌 등의 친족어 중에서도 일부 친족어와 결합할 때만 가능한데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은 어제 나은이 언니를 만났어라고 할 때 의미는 두 개가 동격인 경우, 그다음 속격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게 언니가 올 때는 이게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제 호칭어, 지칭어가 왔을 때 나은이 언니를 만났어는 괜찮지만 길동이 회장 이런 식으로는 잘 쓰지 않고 그런데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어제 길동이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길동이 회사 회장님도 오셨더라 그러면서 그런 이제 상황에서 길동이 회장을 만났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제 길동이 회사 사장을 만났어라는 의미로 이제 길동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의미로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양상이 모든 호칭어, 지칭어와는 어울리지 않고 이렇게 특정한 친족어의 일부와만 가능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직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장 제가 10에는 회장이라고 쓰고 11에는 사장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이런 직함은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또 성과 이름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는 주로 특히 이름과 또 특히 평칭의 이름과 결합하기 때문에 직함과 어울리지가 않고, 또 이것은 이가 이제 평칭의 이름과 결합한다는 의미 정보가 그 서로 명사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과 어울리는 그 호칭어, 지칭어가 올 때는 그것을 동격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어울리지 않은 명사가 올 때는 그것을 이제 뭐 속격, 관형격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의 사용 여부가 굉장히 그 의미적으로 아주 그 섬세하게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 구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자면은, 아까 일부 친족어에만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친척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하려면은 그 여러 명의 대상이 존재를 해서 또 구별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름으로 그 구별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모가 여러 명 있어서 이렇게 뭐 가은 이모, 나은 이모, 다은 이모, 하은 이모, 영은 이모 이런 식으로 될 때 이제 그 이모의 이름을 붙여서 그 구별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은 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격으로서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은 화용적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성취지위하고 또 귀속지위로서의 그 직함과 또 호칭어, 지칭어를 살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성취지위라고 하면 그것이 뭐 개인이 성취한 직업 그리고 직책이나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이제 그 지위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속지위라고 하면은 그것이 여기 소셜 오리진이라는 해석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태어나면서부터 부여가 되는 가족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개념을 귀속 지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해석을 보면은 그 사실 엄마 아빠도 귀속 지위는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 또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성취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학적 개념에서는 뭐 엄마 아빠 이런 것들은 성취지위가 아니라고 귀속지위가 아니고 성취지위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또 이가 붙는 명사구의 구별과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지위와 결합하는 호칭들은 그 명사들은 그 이름과 성과 이름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고, 귀속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편하게 이름을 붙여서 구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으로는 가족에서도 이렇게 좀 내부의 가족과 그 혼인으로 또 그 성립이 되는 외부를 구별을 해서 뭐 형부라든지 새언니, 매형, 숙모, 이모부, 고모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이지 않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동격을 나타낼 때 그 이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동격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면 그 아까 이 표를 제가 굳이 돌리지는 않겠지만 표를 다시 회상을 해보면, 나은이 언니라고 말하는 게 이름이 나은인 언니를 가리킬 때 나은이 언니라고도 할 수 있고 나은 언니라고도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리킬 때 두 가지 이가 결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다 사용 가능한데, 저는 이것이 또 사람들이 이름에 붙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이를 결합시켜서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에요. 나는 지영이를 만났다라고 하고, 쟤 누구야라고 했을 때도 대답으로서는 지영이라고 말하지 지영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최근에 그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그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그 한국계 그 캐릭터가 등장했고 그 캐릭터 이름이 지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영이를 쓰는 그 상황에서 여러 이 예문들이 이제 여러 그 기사문에서 따온 건데 지영이라고 해서 이름 지영에 이를 붙인 그 결합형을 그 따옴표 안에 넣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것과 달리 지영을 지영만 이름으로 인식하고 이는 그 이름의 그 이 아닌 걸로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중들이 이렇게 두 가지 모두 다 이름을 표기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은 이 그 아까 나은이 언니와 나은 언니가 또 둘 다 사용되는 경우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이포함 명사구가 그 속격으로 해석되는 경우인데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은 또 호칭어와 지칭어가 선생님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나은이 선생님을 만났어라고 하면은 이게 그 나은이의 선생님을 의미하지만 나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또 나은 쌤이라고 하면 이름이 이제 나은인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은 아까 이제 제가 그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의 구별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선생님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취지위를 나타내는 호칭이지만 구별의 필요성이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생에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한 학년의 선생님들도 과목별로 다 나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의 필요성이 있고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친근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친근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평칭의 대상으로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지점을 아주 미묘하게 미세하게 구별을 해서 사람들이 이를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칭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말할 때는 이를 결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보다 그 일상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쌤이라는 그 호칭어 지칭어와 더 잘 그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나은이 쌤 이렇게 이름을 호칭할 때는 나은이 쌤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나은 쌤 이렇게는 굉장히 또 뭐 그 선생님들 사이의 지칭 호칭어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가 이 경우에 결합하면 속격을 보여주고 이가 비결합할 때는 동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가 결합하는 인명은 평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선생님의 이름은 아닐 거다라는 이런 이제 그 판단을 통해서 그 선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이가 명사구 해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또 호칭어, 지칭어가 엄마, 어머니 또는 아빠, 아버지일 때만 가능한데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보면 나은이 엄마 여기에요라고 하든지 나은 엄마 여기에요라고 하든지 둘 다 그 나은이의 엄마를 말하게 됩니다. 네. 자, 이를 포함하지 않는 명사구가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유형 1-1, 1-2에서는 모두 나은 언니라고 하면 이름이 나은인 언니 또는 나은 쌤 하면 이름이 나은인 쌤을 그 설명했는데 이것에 이제 비해 보자면 18니은의 나은 엄마가 나은이의 엄마로 해석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예에서는 이것이 또 동격 이런 상황에서 이름과 이제 뒤에 오는 그 가족관계 호칭어들이 그 동격으로 해석되는 명사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을 또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라든지 아내, 부인, 집사람, 와이프, 뭐 서방님, 형부 뭐 이런 경우에는 전부 이제 그 앞에 항상 이를 붙여서 그 지원이의 남편, 지원이의 아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아무리 좀 그 이름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뭐 지원 남편, 지원 아내 이런 식으로는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것은 이제 엄마나 어머니와 아빠나 아버지는 가족 내에 또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뭐 이름을 붙여서 그 호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차단되므로 그래서 선행하는 이름이 항상 늘 자녀의 이름으로 해석되기 때문으로 그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또 한국에서 굉장히 널리 쓰이는 종자명 호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종자명 호칭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인식할 때 자녀를 경유해서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흔히 쓰이는 종자명 호칭으로 아까 말했던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뭐 누구누구 네, 누구누구 댁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댁은 그 자녀는 아니고 아내를 누구누구의 아내를 설명하는 것이긴 합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네,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모두 누구누구의로 해석이 되는데요. 강희숙 선생님 2006년 논문에서는 이제 전남 지역의 이 그 종자명 호칭에 대해서 살펴본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연이 네, 지연이 엄마 이렇게 둘 다 나타나는데 이 이가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괄호 속에 넣어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 일상에서는 그 두 개가 그냥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최명희의 소설인 혼불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네, 그 호칭 지칭들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서저울이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서저울네라고 쓰이기도 하고 이가 붙은 콩심이네, 전봉이네, 효생이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가 없이 서저울네, 네, 평순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서 예, 뭐 지훈이 댁이 왔어, 지훈 댁이 왔어라고 하는 두 개가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면 그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그 명사구에 선택 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나은이 언니와 나은 언니가 모두 동격으로 해석될 때 이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선택될지 또 나은이 엄마, 나은 엄마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좀 그 선택해서 사용하는지 뭐 어떤 일종의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사실 뭐 이가 평칭에 대한 친근감이나 친밀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 번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또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은 언니, 나은 엄마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또 친근한 친밀감을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친근한 친밀함이 나타나지 않는 이제 그 효칭이라고는 또 보기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또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이미 친근한 대상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것을 주변의 여러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방언에 따라서 좀 사용 양상이 달라진다는 그런 차이를 관찰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원 선생님 2018년 논의를 살펴본다면 경상방언에서 이 이름에 결합하는 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밝히고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예, 뭐 형준이 어디 가노 이런 것처럼 네, 이 결합형이 아주 잘 쓰이는데 관련돼서 설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그 결과들이 뭐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또 뭐 호감 가는 이상에게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고 싶은 표현은 아니다. 예, 친밀감을 나타내고 친한 사람에게 많이 사용하지만은 또 이게 또 뭐 그 호감 가는 이성에게 사용하고 싶은 표현은 아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을 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이와 관련된 설문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그 지역별로 이제 여러 인원들을 그 100명 정도 모아서 그 설문을 했고 그다음 사실은 저도 질문이 더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가 4명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그 이름 4명을 이름으로 구별할 때 그 아래 상황에서 이모를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거나 지칭하겠는지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설문에 이제 이름으로 구별한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거나 또 이름을 이렇게 계속 또 쓴 이유가 제가 처음에 이제 예비 조사를 했을 때 그냥 이모를 이름으로 구별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모를 이름으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아예 이 질문에 나는 뭐 네가 원하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그런 그 답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이름이라는 말을 많이 넣었는데도 여전히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나 언니에 대해서 이름으로 구별을 할 때 어떻게 지칭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 이제 상황을 주고 주관식으로 쓰게 그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은 나이와 성별 변인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아직 의미 있는 차이가 도출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총 100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뭐 40명, 2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또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또 호칭과 지칭도 이렇게 아까 그 질문에서처럼 부를 때와 지칭할 때를 구별해서 설명하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고 다만 지역 변인에서만 경상 지역만 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네, 수도권에서 누구 이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결합형을 훨씬 적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경상 지역에서 어쨌든 이 결합형을 훨씬 많이 쓰이는 이 파란색 파란색 진한 부분입니다.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경상 지역에서 모든 경우에 이 결합형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이가 결합되지 않는 경우를 한 60-70% 정도 사용하는데 경상 지역에서는 나은이 이모, 나은이 언니를 각각 75%, 92%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결합형 자체가 경상도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고 아예 응답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것이 경상 방언이다라고도 생각한다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경상 방언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경상도 외 지역에서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 결합형이 중의성을 가지는 비율도 그러면 이가 많이 사용되니까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적인 관찰이긴 하지만은 강세를 통해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나은이 언니 이렇게 어에 좀 언니에 좀 더 강세를 두면은 이것이 나은이의 언니로 그다음 이제 나은이 언니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강세 없이 말할 때는 동격으로 해석하는 식으로 구별을 한다는 관찰도 보였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은 요약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